아침에 일어나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멈춥니다.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잠깐 전까지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한참을 생각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혹시 요즘 이런 순간 자주 겪고 계시진 않나요?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냉장고 문은 열었지만 뭘 찾으려 했는지 모르겠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서야 날짜를 잘못 기억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진짜 늙은 걸까? 아니면 혹시 시작된 건가?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용히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예전엔 멀쩡히 잘만 기억했던 일들인데 왜 이렇게 자꾸 깜빡하는 걸까?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 대부분이 조용히 겪고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변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뇌는 조금씩 다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이건 지금부터 나도 꼭 해봐야겠다. 영상의 시작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부.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까? 그 순간은 분명히 기억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기억들. 어쩔 땐 방금 들은 이야기조차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깜빡임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 속으로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그런데요, 잊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뇌는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스쳐도 외웠던 전화번호, 한 번만 들어도 기억나던 사람 이름. 그런 기억이 지금은 왜 자꾸 사라지는 걸까요? 그건 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자동으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무심코 잊어버리게 된다는 데 있죠. 사실 뇌는 저장 공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라는 부분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느려지고 예민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처럼요. 처음에는 빠릿빠릿하던 기계도 한두 개씩 앱이 켜지고 작업이 쌓이면 언젠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죠. 뇌도 똑같습니다. 정보는 쌓이는데 정리는 잘 안 되고 그 사이 중요한 건 어디론가 밀려나 버립니다. 결국 중요한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은 기억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해마의 활동을 방해하게 되죠. 즉, 많이 피곤하거나 걱정거리가 많을 때 자꾸 깜빡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점점 외부에 의존하는 습관에 익숙해졌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저장하고 나면 다시는 외우지 않게 되죠. 일정도 약속도 모든 걸 핸드폰이 대신 기억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뇌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일이 줄어드니 기억하는 능력도 같이 줄어드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훈련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점. 그 시작이 바로 적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적는다는 행위는 생각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어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건 곧 기억의 첫 단계, 저장의 시작입니다. 손으로 쓰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중요한 거구나. 그 순간부터 뇌는 그 정보를 더 오래, 더 깊이 저장하려고 움직입니다. 2부. 어떻게 적어야 기억에 남을까? 적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적어야 잘 기억날까요? 단순히 메모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분들, 아마 메모해 놓고도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었지? 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적는 방식입니다.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뇌가 기억하기 좋은 방식으로 적어야 정말로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습니다. 첫째, 언제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뇌는 처음과 마지막에 들은 정보를 가장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는 메모는 하루 전체의 기억을 조직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침에는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자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 중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한 줄로 남겨보세요. 이렇게 아침과 저녁 하루의 양 끝을 메모로 연결해주는 습관이 뇌의 하루를 정리하는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왜 적는지를 함께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삼시의 병원이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보면 무슨 병원이지?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시 치과 스케일링, 보험 적용 확인하기, 이렇게 목적과 이유까지 써두면 기억은 훨씬 오래 갑니다. 뇌는 의미 있는 정보를 오래 저장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적었는지가 명확한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이 되죠. 셋째, 메모 도구는 내게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종이 메모장이 좋다면 늘 같은 자리에 두고 날짜를 써가며 쓰는 게 좋습니다. 포스트잇을 쓴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완료되면 과감히 떼는 습관을 만드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을 쓸 땐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 할 일, 장보기 등 기억이 필요한 순간 메모를 찾는 것도 습관이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쓰기 그 자체가 뇌를 깨웁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해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게 도와주죠. 뇌과학에서는 이를 운동기억 강화라고 부릅니다. 즉, 손이 기억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손으로 쓰기는 정보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자체가 기억력 훈련이 되는 것이죠. 다섯째, 메모는 쌓지 말고 순환시켜야 합니다. 메모는 그냥 모아두기만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기억에 남기려면 쓰고, 보고, 지우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쓴 메모는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완료된 일은 표시하거나 지워주세요. 중요한 건 따로 정리해서 매주 한 번 다시 보기로 복습하세요. 이 순환이 기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한 번 적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는다는 것은 단순히 까먹지 않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에게 주는 안내문이고 내 하루를 붙들어주는 작은 손잡이입니다. 기억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기억을 위해 드리는 노력이 예전보다 조금 더 필요해졌을 뿐이죠. 그리고 그 노력은 지금 손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함을 줄여보려고 메모를 시작했던 68세 박영자 씨. 그녀의 첫 메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화장실 청소 10분만 하기. 12시 고혈압약 먹기. 별거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메모장을 펴놓고 하루를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면서 그녀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나를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박 씨는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던 하루가 이제는 내가 움직여서 채워가는 하루가 됐어요. 처음엔 약 챙기기, 장보기 같은 사소한 일들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적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감사한 일 한 개 적기, 손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내일은 나를 위한 선물 사기. 이런 메모가 쌓이면서 박 씨의 하루는 달라졌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기억보다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또 다른 분, 72세 이정호 씨는 자기 전에 하루를 적는 습관을 6개월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치매가 무서워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죠. 처음엔 날씨, 메뉴, 뉴스 제목 같은 사소한 것들을 적었지만 점점 감정, 생각, 그리고 고마웠던 일들이 담기기 시작했죠. 이젠 깜빡하더라도 덜 불안해요. 왜냐면 내 하루가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저 하루 한 줄. 작게는 약속, 크게는 감정. 그걸 적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은 훨씬 또렷해지고 무너졌던 자신감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기억은 때로 뇌보다 마음에 먼저 저장됩니다. 그리고 메모는 그 마음을 꺼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주 깜빡한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루를 너무 대충 흘려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는 습관 하나로 그 하루가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메모는 지나가는 인생을 다시 나의 것으로 붙잡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걸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기억들이 서랍장 속에 헝클어진 옷가지처럼 뒤엉키고 흐릿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 이제 정말 늙은 걸까? 하지만 기억은 그저 당신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많이 기억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살아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 다르게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잊지 않기 위해 억지로 외우는 대신 하루를 정성껏 적어 내려가 보는 것. 누구와 어떤 말을 나눴는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소소한 생각 하나까지 그냥 손으로 조용히 써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또렷하게 오늘을 느끼게 되고 더 선명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당신이 기록한 하루는 남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오늘 하루를 고요하게 정리하며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그만큼 깊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적는 당신의 손끝이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루의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